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가진 것 없어도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죠, 우연히. 그러니까 뭐 10년 만인가? 이러면서 만나는 사람들. 뭐 전 직장 선후배, 뭐 아니면 동창, 아니면 예전 거래처 이런 거 있잖아요. 벌써 10년 만이야? 어머, 이러면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 소식이 끊겨있던 지인한테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종종. 그래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나를 잘 관리하면서 나이 먹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긴장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전엔 굉장히 근사한 선배였는데 너무 신경질적으로 나이 먹었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이제 또 그때는 그냥 뭐 쭈글쭈글 그냥 그런 눈에 잘 띄지도 않았던 동창이었는데 어머, 걔가 걔 맞니? 이렇게 놀라운 생각이 들 만큼 근사해진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30대든지 40대는 뭐 40대대로, 50이면 50대대로 그 나이가 주는 이제 품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이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서 이제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명품으로 이제 막 걸고 달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능력이 된다면 그보다 우선돼야 될 게 내가 나를 좀 더 이제 이렇게 품위 있게 어떤 이제 키워서 뭐 상황이 어떻더라도 그 다음에 뭘 걸쳐도 다른 사람한테 일단 호감을 주고 일단 품위 있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 메이킹에 이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거, 대단히 가성비 높고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내 이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하고 그런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다른 길을 걷게 되죠. 그레이드도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조건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과 이제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이제 인정하고 그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뭐 자존감, 자신감, 열등감 이런 어떤 심리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런 어떤 뭐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열등감이 열등감이 많다,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을 결국에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진짜 나랑 내가 남한테 보여지고 싶은 나랑 얼마나 이 갭 차이가 나느냐, 이제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사실 누구나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인 척 그렇게 보이고 싶기도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데 그걸 갖고 나 그럼 잘못하는 거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그 수위가 문제가 됩니다. 막 착하지 않은데 막 착한 척, 뭐 모르는데 아는 척, 뭐 있는 척, 뭐 품이 넓은 척 이렇게 해봐야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뽀록 나잖아요. 그게 뭐 감춘다고 감춰지는 건 아닌데,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어떤 수준이 아닌 어떤 다른 수준, 보이기를 원하는 그 수준으로 자꾸 자기를 이제 그 과장되게 하는 거, 자기를 잘 올가매는 올가미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 이제 주변에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한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그런 어떤 보여지는 나에 대한 어떤 과장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일하는 것만 할 줄 알고 뭐 나머지는 나 다 바보야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그리고 음식 같은 거 먹어도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 먹어본 게 사실 별로 없네. 그래서 이건 뭐야? 뭐 넣어 갖고 만드는 거야? 막 이런 메뉴 처음 먹어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막 신난다 이런 식으로 막 하세요. 사람들 모였을 때. 그리고 와인, 요새 이제 와인들 여러분들 많이 드시죠. 그런데 그런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굉장히 이제 아는 척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제 디자이너 그분은 난 이제 주니까 마시긴 하는데 나 10,000원짜리랑 100,000원짜리랑 구별을 못 하겠다. 그렇게 너무나 정말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왜 우리 이제 누가 뭐 설명하면 그거 좀 이렇게 모른다고 하면 창피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냥 몰라도 거기 끄덕거리고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걸 그냥 넘기는 법이 없어요. 나 그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누가 설명 좀 해봐. 막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 막 이런 거. 또 다른 후배,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있는데요. 무슨 어떤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막 그렇게 막 없거나 이런 친구도 아닌데 그 자체의 이제 명품 브랜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난 싼 게 좋아, 내 취향이야,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근데 친구들 애들은 이제 다 이제 뭐 서울대 가고 뭐 삼성 뭐 이제 취직했다고 막 좋아하고 한턱 내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그 좋아하는 후배는 어떤가 하면 막 진심으로 너무 축하해줘요. 근데 자기네 애들은 또 공부를 또 안 했어. 그래가지고 뭐 그 굉장히 모르는 그런 대학 뭐 그런 데를 이제 막 그런 데 출신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 정말 그야말로 스카이 나온 그 친구 애들이랑 비교하면 속상해하지 않아요. 대학 때문에 직장 때문에 전혀 속상해하지 않고 우리 애는 이번에 그렇게 해서 뭐 졸업을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은 지금 그렇게 열심히 본인의 어떤 능력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런 거를 각자의 길을 성실하게 걷고 있어, 이걸 너무나 당당하게 다 오픈해서 얘기를 하고 진심으로 속상해하지 않아요. 누가 위너인지는 인생 끝까지 가봐야지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섣불리 실망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남의 자식들이랑 비교해서 그걸 갖고 속상해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어떤 태도. 오죽하면 제가 그 후배한테, 제가 워낙 좋아하는 후배이기도 하지만 너 방송해라, 방송. 제가 막 그랬어요. 네가 더 잘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어떤 자세, 그러니까 어떤 나를 포장하거나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나는 누군가에게도 당당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어, 이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관성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인생 가치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관성이 어떤 건가 하면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한다가 바로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지는 거가 이제 일관성이 없고 그야말로 이제 품위가 떨어지는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말을 주로 하세요? 어떤 거를 이제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걸 누군가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런 나의 가치관, 그걸 갖다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인도의 간디한테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와서 자기네 애가 너무 설탕을 자꾸 먹어서 이제 치아가 이제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이래서 간디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그 간디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2주 있다가 다시 오세요, 애를 데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좀 의아한 거죠. 지금 그렇게 이거 설탕 많이 먹으면 이 썩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걸 뭘 2주 있다 오냐. 근데 이제 2주 있다 이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디께서 그 아이한테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런 점이 나쁘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좋아진다, 상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왜 2주 있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도 사실 설탕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내가 한번 설탕을 줄여보고 그게 정말 좋고 가능하면 그때 얘기해 주려고 2주 있다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관성입니다. 내가 직접 해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 말을 남한테 가르친다. 이게 이제 간디의 일관성 있는 이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제 나도 지키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막 잔소리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일관성이 없는 거죠. 회사에서도 난 젊은 친구들 이해해, 오픈마인드야, 이래놓고 이제 돌아서서는 막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막 요즘 것들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일관성이 없는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그대로 행동한다, 이런 어떤 일관성을 갖는 태도, 이게 바로 나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책임이에요. 막 그 TV 드라마에 보면 막 책임을 지고 막 물러나고 막 멋있게 부하 직원을 감싸고 이런 어떤 이제 드라마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직장에서는 그렇게 멋진 직장 상사들이 거의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 아무도 책임을 지겠다고 안 하죠. 어디에서건. 내 책임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힘을 쏟는 거죠. 참 회의적이에요. 그들에게 품격이 느껴지나요?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품격이라는 게 바로 이제 어떤 책임지는 어떤 나의 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는 태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건가 하면 일단 남 탓 안 하는 거, 변명 안 하는 거, 일단 해결하고 보자.
이제 해결책부터 먼저 이제 내가 몸이 먼저 나가는 거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어떤 이제 품격이라는 걸 느끼게 한 사람들이에요. 살면서 사실 내가 책임이 아닌데도 어려운 순간이 오는 때가 이제 우리가 있죠. 내 책임은 당연히 내가 책임을 지겠는데 이건 내 책임도 아닌데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왔어. 그러면 어떡해? 내 잘못은 아니지만 어떤 인생에 그럼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뭐 아프거나 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그 태도에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인생을 어떤 품격 있게 사는 거 오늘 이제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그 인생을 품격 있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3가지를 늘 기억하고 지켜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여러분들 인생에 활용하셔서 조금 더 우리가 진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품격을 높여가는 그런 이제 우리들이 되시자고요. 유세민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